결전의 날로, 아니 결전에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한국 분이세요? 네, 한국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내려다본 독일입니다. 독일. 와, 독일 공항은 또 새롭네요. 저 엄청 신났어요, 지금. 아직 저의 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숙소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제가 머물다가 숙소입니다. 우와. 와, TV가 우리나라 LG TV인데 좀 쉴게요. 결전의 날로, 아니 결전에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근데 너 배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쁘죠? 네. 이거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잘 어울려. 네. 너무 잘 어울려. 우리나라도 38선이 무너지고 통일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배지 만난 것 같아요. 와, 진짜 크다. 벚꽃잎이. 한국 거랑 진짜 색다르게 예뻐요. 근데 이게 지금 카메라에 잘 안 담겨서 아쉽네요. 잘 안 남겨요? 네. 실물을 담아내지 못하네. 여기 완전 시네. 와, 이렇게 창문을 이쁘게 만들었다고? 우와, 이건 진짜 처음 본다. 여러분, 드디어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하러 이제 올라가는데요.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게. 요거는 그 베를린 장벽에 있었던 정문이에요. 승리를 항상 그곳에서 기념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의미 있어서 달았습니다. 잘하고 올게요. 이따 현장에서 또 봐요. Also erstmal, wo wird der Konsul sitzen? 여러분, 드디어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Nice to meet you. Yeah, nice to meet you. I'm from North Korea. Yeah, wow. Today panel. Yes, I am the host of the panel, so we will be talking.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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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한국 분이세요? 네, 한국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들어왔어요? 네, 태어나서 처음 왔어요. 아, 오케이. 저의 발표문인데요. 5장입니다. 통역이 계신다고 하는데 주제는요, 노예 가족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이제 탈출 스토리랑 북한 사회 이제 전반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압축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자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의 발표문을 통역해 주실 대한민국 분이세요. 치과 하시면서 통역 일도 하시는데 통역 그렇게 잘하신대요. 그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어색해서.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여러분 박수.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통역을 해주시기 때문에 몇 문단까지 같이 주고받을지 그거 한번 상의해 보려고요. 제가 한 3줄씩 읽으면 될까요? 우선 이렇게 한번 해봐봐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강은종입니다. 컨텐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소셜 일상을 보여드리고 한쪽으로는 탈북민들의 탈북 스토리를 전하면서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럴까요? 네네네. 오케이, 그럼 알겠습니다. 대충 제가 그래도 예. 다 번역을 어제 받아서 네. 그래서 해왔는데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일반 독일 그냥 평범한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렇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놀라워요. Der Hoffnung ist,
alle nordkoreanischen Geflüchteten, die in China inhaftiert sind, vollbracht werden kann. Vielen Dank. Ja, herzlich willkommen auch von meiner Seite zu diesem sehr besonderen Abend. 부부간에도 감시를 만들어놨어요. 예, 그리고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NGO 단체나 시민 단체가 절대 없습니다. 네, 여러분. 현장의 영상을 통역과 함께 그대로 전해드려도 좋겠지만 또 전달력을 위해서는 이렇게 녹음으로 전해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그리고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함부르크 독한협회에서 주최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탈북하기 전 23살까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독재이자 사이비 광신도 집단에서 김일성, 김정일, 오늘날 김정은까지 김씨 패밀리 일가에 대해 배우고 찬양하며 살도록 세뇌를 당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신데 오히려 부모님은 유머의 처지가 되어 수령님과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쳐야 한다고 가정에서도 교육을 하셨습니다. 육체적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사람의 신체 크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성인 700g, 주부 300g, 유치원생 300g, 초등학생 400g, 중학생 500g을 먹으라고 정해놓고 배급과 분배 제도로 주민들을 먹을거리로 통제했습니다. 제가 9살 때 북한의 첫 번째 독재자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정권을 물려받았는데요. 1995년부터 일명 북한의 속칭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겪으며 북한 주민들은 견디다 못해 전쟁도 아닌 평화 시기에 오로지 먹지 못해 300만이나 굶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농작물 옥수수 8개를 몰래 훔쳐 자식에게 먹이다 시범에 걸려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10살부터 공개 처형을 아주 흔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나는 국가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저희 집도 먹을 게 없어 며칠을 허기지다 보니 저는 정신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약자였던 저희 친할머니는 끝내 아사하셨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속에서도 오로지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건 미국과 한국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미국과 대한민국을 쳐부숴야 한다는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미제 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남조선 괴뢰도당을 타도하자. 외세로부터 우리의 행복과 안녕을 지켜주실 분은 오로지 김정일 장군님뿐이다. 저희 친할아버지는 북한 당국에서 가장 출신 성분을 안 좋게 보는 대한민국 출신 건축 설계가 엘리트셨는데요. 북한 당국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하여 밀고를 당해 친할아버지 나이 36살에 사랑하는 아내와 9살, 6살 난 두 아들을 두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셨는데 아직도 생사를 모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모르셨던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헤어진 아버지를 그리워하시기보다는 원망하며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죄가 저희 손자들에게까지 되물림되어 모든 앞날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반동 자식이라 불리며 북한 당국에서 중요시하게 여기는 노동당에 입당도 못했으며 운전기사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것도 못하시고 군대도 못 가고 학교도 중퇴당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북한에서 저의 직업은 김부자를 찬양하는 기동예술 선전대 가수였습니다. 다행히 노래하는 재능이 있어서 담당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가수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전대 한 달 월급이 북한 돈 800원이었는데요. 당시 쌀 1kg에 1,500원이었습니다. 쌀 500g 살 돈도 안 되는 한 달 월급이었는데요. 몇 푼 되지 않는 그 월급도 잘 주지 않아 늘 무보수로 일해야 했습니다. 의무만 있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회이기에 밀린 월급을 달라고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어느 날 중국에 가면 식당 일을 한 달만 해도 중국 돈 1,000위안을 벌 수 있고 길 안내를 해주겠다는 동네 언니의 말을 듣고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돈 1,000위안이라는 금액은 북한에서 몇백 년을 일을 해도 못 받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중국으로 와서 알고 보니 소개해준 그 언니가 저희를 한 사람당 중국 돈 3,000위안을 받고 일을 하게 해주겠다며 속여서 팔아 넘긴 거였습니다. 저희는 신분 없는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어 언제든 잡혀서 강제 북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인신매매꾼들에게 3번의 인신매매를 당했는데요. 북한에서 3,000위안에 팔려왔고 인신매매꾼은 또 저희들이 자기의 뜻대로 잘 움직이지 않자 6,000위안의 이윤을 붙여 9,000위안에 다시 팔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는 저보다 키가 크고 예쁘다고 하여 2만 위안에 27살짜리 총각 촌장 아들에게 팔려갔고요. 저는 못생기고 키가 작다고 해서 18,000위안에 제 친구보다 2,000위안 싸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귀인을 만나 팔려갔던 집에서 도망쳐 한국으로 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모아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온 가족을 자유 대한민국 품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일만 하면 돈을 주니 너무 행복해서 잠자는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던 우리 가족에게 자유를 선물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땅에 있는 탈북자들을 20만에서 3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 팔려가 원하지 않는 강제 결혼을 당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가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또 강제 북송을 당하고 자녀와 생이별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에서 먹을 식량과 돈을 벌어 곧 돌아오마 약속하고 어린 자녀를 두고 중국으로 탈북했는데 그 길이 생이별이 되어 지금 우리 자녀가 살아있는지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팔려갔던 집에서 도망치다 잡히면 가혹한 폭행을 당하고 감금되어 다시는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매를 맞고 공포 속에 사는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탈북 남성들 또한 신분이 없는 탈북자라는 이유로 월급을 못 받거나 똑같이 일을 하고도 금액을 적게 받는 일들이 많으며 억울함에 싸우다 공안에 신고당해 북한으로 북송이 되기도 합니다.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 와서 팔려가기라도 해 먹고 잠잘 것이 생기지만 탈북 남성들은 중국 여성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탈북 남성들이 중국 여성들에게 팔려갈 수도 없습니다. 잠잘 것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거나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투에서 북한 사람임이 드러나면 밀거에 의해 잡혀가거나 일찍 그곳을 탈출하여 또 다른 곳에 일자리를 찾으며 안정되지 못한 떠돌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안면인식 CCTV 설치 때문에 탈북자들이 거의 생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탈북자 중 80%가 여성이고 20%가 남자인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도 중국의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에서는 영주권도 주지 않고 어떠한 보호도 하지 않고 북한 장단에만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내 주민들도 해외에 떠도는 탈북민들도 자유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삶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 탈북민들 중 일부는 자유를 만났다지만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으로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인터넷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철저한 감시 체계로 이웃과 가족이 서로 더 감시하게 만들었고 특별히 시위할 자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약자들의 편을 들어줄 시민단체와 NGO 단체들도 북한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할 수 없기에 세계의 이슈나 정보 공유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북한 주민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3대 독재자 김정은 집권 당시 세계는 그가 유학파라며 북한을 다르게 정치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악랄한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들고 외부 문물을 보다 걸리면 청소년들에게 5년에서 15년형을 구형하게 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아이돌 그룹 BTS 노래를 듣거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걸리면 공개 처형을 감행합니다. 어떠한 종교의 자유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돈이 없지 않습니다. 만약 돈이 없다면 미사일을 저렇게 장난감을 쏘아대듯이 쏘지 못할 것입니다. 핵실험을 할 돈을 북한 주민들에게 돌린다면 최소한 그들의 작은 위는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핵을 완성시키고 전쟁 준비만 하며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고 북한 주민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만큼도 안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의 K-팝을 비롯해 열광하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다면 대한민국처럼 발전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부지런하며 똑똑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체제를 잘못 만나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정신적 기형아가 되었습니다. 이 불쌍한 북한 사람들이 거대한 감옥을 탈출하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요. 제 기억에 김정일 때 잠깐 국제사회의 여론을 피하기 위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을 대사령으로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감옥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북한 인권 개선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로 오기 전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 20년이 넘은 똑같은 얘기를 하러 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리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사람답게만 살 수 있다면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그 고통이 멈춰질 때까지 사람들의 관심에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알려야 한다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이 북한 주민들을 해방할 그날까지 여러분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고통은 체질화가 되었고 그들의 인권 문제는 정말 시급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북한 주민들의 아픔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 통역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잘 마쳤습니다.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해요. 오늘 정말 유익하고 저도 너무 감동받아서 마지막에 저도 울 뻔했어요. 돌아가면 제가 또 많이 울어봤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대한민국 한인분들이 지금 인사만 해주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계세요.